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어려운 차입니다. BMW X7의 M50i 모델이고요. 네, X7 M50i 같은 경우에는 시승 차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또 구독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리뷰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지금은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르릉 하고 끝나는데 냉간 시에는 거의 한 이 정도, 한 2000rpm 정도에서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우. 저는 X7 30D 디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뽐뿌를 받기 시작해서 큰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아예 차종이 다른 차량을 리뷰할 때는 딱히 뽐뿌를 받는 차가 없어요. BMW X7이 차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이렇게 막 뽐뿌를 받고 그게 없는데, 같은 차량의 같은 인테리어 컬러에, 물론 이제 이 차량은 6인승이지만 여기서 이제 M50i 엄청난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설레입니다. 날씨가 조금 받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오늘 방송에서 M50i의 배기 사운드를 좀 담아봐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이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승차감이 디젤과 많이 차이가 나는가,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턴 신호의 유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승차감이 제 거 X7 30D 디젤보다 좋은 느낌이 나요. 엔진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서 이제 뭔가 좀 되게 좋습니다. 이 사운드, 저속에서 그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섰다 이런 다음에 출발할 때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와, 이 밑에 깔리는 배기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X7 30D하고 또 같이 갖고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죠. 벤츠 GLS 580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은 이제 4000cc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차량은 4400cc 그냥 ICE 가솔린 엔진인데,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더 좋습니다. 이 엔진이 BMW에서는 사골 엔진이에요. 그런데 사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검증됐다는 내용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정차 중에 시동이 안 꺼져도 될 것 같은데 꺼져도 기본적으로, 특히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X7 M50i 리뷰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이 글래스가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윈드실드도 그렇고 옆에 뭐 뒷창문 전부 다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 오는 소리가 굉장히 좀 적게 들린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BMW와 벤츠의 가장 큰 소음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BMW는 이 차체가 있으면 하부에서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커요. 반대로 벤츠는 이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BMW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냥 천천히 가는 좀 요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스포츠를 굳이 안 넣고, 이렇게 달릴 때는 40i 가솔린보다 확실히 회전 질감이 좋고요. 뭔가 밑에서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차체가 X7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전반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잡아주죠, 몸을. 원래 구궁 한 다음에 뚱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잡아줍니다. 심한 방지턱. 이게 SUV가 이 정도 승차감이면 정말 탈만하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지금 RPM을 1500rpm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차가 나가는 속도는 30D 디젤에서 한 2200rpm 그 정도로, 이게 GLS 580과 X7 M50i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저속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이 이렇게 정차 중에서 다시 출발을 할 때, 시동 걸린 상태에서 출발할 때 보면
이런 느낌. 뭔가 대중적인 BMW처럼 밟자마자 이렇게 바로 반응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묵직한 것이 준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의 그 느낌을 주면서 나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정차 중에서 출발할 때 컴포트보다 이렇게 좋아도 되나? 조금 세게. 그쵸? 이런 느낌 나오죠? 이게 GLS 580에서는 분명히 8기통 가솔린인데 정차에서 출발을 할 때 요 느낌을 봤을 때 똑같이 이제 뭐 배기음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차가 안 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차도 가속을 풀가속하면 엄청나지만 근데 얘는 정차 중에서 가속할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이 X7이랑 이 엔진과 이 변속기가 찰떡궁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만 세게 이렇게 밟잖아요. 우와, 토크가 사정없다. 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진짜 이 느낌은 야, 진짜 X5하고 X6 M50i가 약간 좀 날것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고배기량의 자동차라고 치면 이 X7 M50i는 그 차들보다 안정감이 한 2배 정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주어지는 느낌, 물론 주행하고 커브길 돌고 코너링 돌고 이거는 저는 X5 정도 사이즈가 딱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차량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차량 뒤에 시트가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6인승 6명을 태우고 주행을 해도 멀미는커녕 이거 진짜 승차감 너무 좋다. 30D를 타는 사람이 이 정도로 느낀다고 치면 다른 일반적인 SUV를 타시던 분이 이 BMW X7의 M50i를 탔을 때는 진짜 막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다른 SUV도 이제 뭐 BMW의 SUV를 타다가 X7을 타시는 분이라고 하면 진짜 와, BMW에 대한 브랜드 만족감, 그 자부심 이런 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별다른 스킬을 부리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거, 그리고 이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적당해요. 자, 여기서 방지턱을 연속으로 구간을 한번 넘어볼 건데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X7에서 제가 이 30D를 주행을 할 때는 서스펜션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차량도 서스펜션을 하나 낮춘 상태에서 컴포트 모드입니다. 그냥 컴포트.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고 스포츠를 놓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일단 컴포트에서 서스펜션을 하나 낮춘 상태, 요런 식이죠. 요런 식. 그리고 자,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렇게 뭔가 좀 더 단단하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X7이 컴포트 모드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한 단계 낮췄을 때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컴포트에서는 정체길 같은 데선 굉장히 좋긴 한데 약간 BMW의 느낌이 날라 그러면 아무래도 서스펜션 하나 낮춘 게 요게 표준 세팅 같아요. 자, 여기 뭐 무릉덩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SUV이고 X7이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그냥 쫙 이렇게 해도 차체 흔들림도 전혀 없고요. 와, 이게 대형 SUV가 지금 빗길에서 이게 진짜 기가 찰 노릇이네요. 솔직히 시트가 이거보다 조금 더 버킷으로 되어 있으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배기음 장난 아니다. GLS 580도 어휴 어마어마한데? 이게 대형 SUV예요 지금. 이게 대형 SUV입니다. 확실히 이 BMW는 풀악셀을 쭉 가다가 발을 뗐을 때 느낌이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 X7 이거 사운드 설계한 사람 진짜 대박이네요. 거의 이 차는 BMW M760Li가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랑 비교를 해도 12기통 엔진 이 8기통
사운드를 너무 적당하게 해놨고, 방음 처리가 기본적으로 X5나 X6보다 더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에는 이게 너무 좋네요. 뭔가 저는 M 사운드보다 AMG 사운드를 더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경쾌하면서 무겁지 않고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운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X5 M50i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X7 M50i는 그 부분보다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네요. 와, 이게 속도를 좀 줄이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수동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스포츠 플러스. 진짜 4000rpm 정도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 구르구르릉 하고 팝콘까지 마무리를 해주는 까랑까랑한 맛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 이 차는 진짜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시 주행 모드를 어댑티브 모드로 놨습니다. 어댑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노면 상태를 읽어서 승차감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있는 차량들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평상시 컴포트 모드에서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데, 이 모드를 썼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로 한번 또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배기음이랑 외부 차량의 사운드, 그리고 노면 소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리는 그런 연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X5, X6, X7의 M50i 기준을 했을 때 보면은요, X5가 밸런스는 가장 좋다고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X6는 굉장히 좀 강한 척을 한다. X6M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사운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키워놓긴 했는데, 차가 나가는 느낌이랑 이 밸런스를 봤을 때는 약간의 목마름을 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X5 M50i는 굳이 내가 M을 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X7의 M5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판이네요. 저처럼 편하고 빠른 차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이만한 차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정숙하게 주행을 하다가 그냥 컴포트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나 빨리 달릴 수 있는 차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스포츠 플러스를 놓은 상태에서 가속을 훅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좀 전 느낌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게 가다가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탁 하고 잠길 때가 진짜 굉장하고요. 지금 시멘트 길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도로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도로에서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배기 사운드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느낌이 아주 좋고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조용한데, X5, X6에 비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더욱 편하겠다, 이런 느낌에서 스포츠를 놨을 때는 이 차에서 들리는 이 사운드랑 이 노면 소음과 외부 소음이 섞이면서 다이내믹함을 오히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있는 자동차예요. 반자율 주행을 사용을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식으로 완전 편하게 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그냥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오른쪽 커브길입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놨을 때는 얘가 진짜 갑자기 뭐 X5나 X6 M50i처럼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엄청나요. 진짜 부드럽고 진짜 밸런스가 좋습니다. 와, 결국 X5, 6, 7을 이 분류해놓은 BMW가 얼만큼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컴포트에서 이렇게 바꾸면 이것도 솔직히 BMW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탔을 때는 굉장하거든요. 완전 괴물 같은 느낌인데, 야, 이 스포츠 플러스하고 컴포트의 이 느낌 차이를 굉장히 잘 내놓은 거 플러스 X5, X6, X7의 M50i랑 분류도 굉장히 잘 해놨고요. X7의 M이 필요 없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GLS 580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GLS 580에서 들려지는 배기 사운드가 이거보다 더 묵직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X7이 있고 GLS가 있는데 이걸 내가 다이내믹한 주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컴포트 모드만 주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도 X7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GLS가 제공하는 편안함이 다릅니다. 진짜 다른 느낌으로 두 대가 모두 다 좋은 차다 보니까 아우, 진짜 SUV에서 살 차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 진짜 그 사업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갖고 싶은 차를 여러 대 한 뭐 세네 대 보유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돈을 지불을 해준다 그러면 X7 M50i는 무조건 한 대는 들어가야 되고, 이 차를 갖고 SUV에 적응을 하다 보면 또 얘랑 비슷한데 살짝 다른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벤츠 GLS가 또 필요하고, 세단을 간다고 했을 때는 성향에 따라서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식으로 요새 나오는 대형차들, SUV 이런 차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X7보다 차량 사이즈가 컴팩트해지면 더욱 다이내믹한 느낌은 들겠지만, 이렇게 컴포트하게 주행을 할 때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승차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디젤 모델과는 진짜 다른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이 평상시 주행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세단 S클래스 같은 거, 그런 거를 타시던 분께서 X7 M50i를 구매를 하셔도 승차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렁거리는 세단을 타던 사람이 이 차를 타도 X7에서 제공하는 단단함 정도의 불만을 가질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방지턱을 넘건 아니면 노면 상태가 안 좋건 이렇게 올곧은 고속도로를 달리건 어떤 구간에서도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다가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에어 서스펜션이 하강을 합니다. 한 단계 낮은 서스펜션이 되면서 지금 점점 차가 딱딱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냥 난 배기음이 좋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요 딱딱한 승차감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탈래,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밟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직선 코스, 노면이 좋은 길을 이렇게 주행할 때 보면 이것도 나름 편합니다. 이 차량의 스포츠 플러스가 X5 M50i의 컴포트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가 조용하고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급가속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계기판을 딱 보면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요. 그 얘기가 이 차량을 컴포트를 타면서 이 노면솜, 지금 시멘트길입니다. 되게 시끄러운 길, 원래가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이 차는 시멘트길 같은 걸 탈 때 난 세단 타던 사람이고 나는 좀 조용한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컴포트 모드에서 이거보다 더 조용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스포츠 모드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야, 이럴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밸런스를 위해서 컴포트 모드에서 방음 같은 걸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진짜 나는 스포츠 놀 일이 없고 그냥 X7이 좋은데 가솔린 중에 제일 좋은 걸 산 거야, 옵션 때문에 이 차를 샀어, 이러신 분들은
좀 소음을 전체적으로 톤을 낮춰놓고 타시는 게 만족도가 좋을 거예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진짜 왜 이 정도밖에 속도가 안 오르지 이런 느낌을 가질 만한 이 차를 포함해서 여러 대를 보유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빠른 차를 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날것으로 타는 BMW 형들이 세팅해놓은 이 각 그대로 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5의 M50i를 시승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굉장히 재밌고 배기 사운드나 엔진 사운드의 밸런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X6의 M50i를 탈 때는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딱딱한 차량인데 그 차는 그냥 컴포트를 생각하면 안 되고 스포츠만을 위한 차. 그렇기 때문에 X5보다도 오히려 스포츠성이 더욱 강력한 차량이 되는 건데 이 X7 M50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빨라요, 차가.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빠른 스포츠 쿠페가 있다, 아니면 뭐 스포츠카가 있다, 뭐 지포 같은 거 그런 차가 있어도 거의 이 차만 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고 빠른 차에 이게 한번 저처럼 맛을 들여버리면 그냥 날것으로 빠른 차가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다이내믹하긴 한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러면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냥 기분 따라 내가 좀 화가 났다, 좀 빨리 다녀야겠다 이러면 스포츠 플러스, 그냥 정말 마냥 편하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컴포트로 그냥 다니면 되겠죠. 근데 이 차이를 옆에 탄 사람한테 뭐 가끔 만나는 사람한테 컴포트 모드로 한번 태워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한번 태워주면 차를 바꾼 줄 알 거예요. 진짜 이거 얼마나 잘 잡혀 이거. 그만큼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정말 차이 나는 정도가 이 차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X7의 40i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6인승을 구매를 할 거고 M50i가 만약에 좀 할인 조건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X7의 M50i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 6의 M50i를 선택하시는 분께서 주차하는 공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근데 뭐 주차하는 건 솔직히 비슷비슷합니다. X5, 6는 똑같이 큰 차니까. 근데 나는 좀 편하면서 좀 빠른 차를 원한다 그러면 X5나 X7인데 이 다이내믹한 주행의 밸런스는 X5가 이 차보다 더 좋습니다. 더 재미가 있고. 근데 X7 M50i가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기 때문에 이 차량을 시승을 안 해보셔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대충 내용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한 예로 이런 적이 있어요. 640D 그랑 쿠페가 나왔을 때 너무 멋있고 진짜 막 재밌다고 해갖고 그 차를 막 타다가 740D 쇼바디로 바꿨는데 그냥 얘가 다 가진 거야. 타기 전엔 몰랐어요. 왜냐면 7 시리즈를 탈 때는 보통 그냥 컴포트하게만 타니까. 근데 그 차를 스포츠 놓으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차가 똑같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에서 평상시에 이렇게도 편해요. 이렇게도 편한 차량이 스포츠 플러스를 놨을 때 변신하는 정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차량 중에 저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차가 X7이고, 대중들이 선택할 때도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다닐 때 좀 편하고 빠르게 다니면서 M 배기 사운드를 느끼면서 복합적인 거를 다 가진 것 같고요. 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X5, 6보다 얘가 무겁고 차가 크기 때문에 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차들에 비해서 밀리는 거지, GLS 580이랑 이 차량을 제동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이 딱히 딸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단점을 꼽자고 해도 단점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대신에 이렇게 가속할 때 머리가 뒤로 확 제껴진다거나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풀가속을 했을 때 진짜 와, 차 정말 빠르다, 진짜 다이내믹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 자체가 좀 조용한 편도 있고 무게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거의 정차 중이죠. 자, 속도를 한 번에 확, 이게 고개가 붙어서 안 내려오는 이런 맛인데 얘도 무섭습니다. 탱크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무서운데요.
X7의 컴포트 모드에서 이 편안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스포츠 플러스는 진짜 가끔 사용할 것 같은데 X7 컴포트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X7의 스포츠를 놨을 때 밟았을 때 전혀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비가 오는 날이라서 외관을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 X7이 이제 내년이면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이 차량이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이건 내년이건 언제고 필요할 때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의 결론을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말씀을 해드리면 결론을 말씀해드리면 이 차량 값에서 진짜 할인을 한 푼도 안 하고 한 1,500만원, 2,000만원 더 비싸게 팔아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풀메리노 시트가 적용된 차량은 더더욱이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이 차량은 알칸타라 루프라이너의 양가죽에서도 메리노 양이 제일 비싸죠. 거기에다 이 시트 질감이며 마사지 시트가 약하긴 한데 적용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이 차가 진짜 BMW가 맞나, BMW SUV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우수한 차량이고요. X7 M50i를 살까 GLS 580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두 대를 다 경험해본 저의 생각으로는 GLS보다 이 차가 더 좋아요. 이 차가 더 좋고, 대신 GLS도 굉장히 훌륭한 차고 그 차량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뷰가 또 올라갈 예정이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의 맛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에선 GLS랑 X7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얘가 더 강력합니다.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X7 M50i, 이 차량 지금 옥탄가 100이 넘는 주유소에서 고급류를 주유를 했지만 얘도 그렇고 GLS도 그렇고 희한하게 95 이상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방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차량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가 여태까지 수입차만 45대를 제 직접 보유를 했고 정말 많은 차량을 경험을 해봤지만 X7 M50i를 사도 될까요? 에서는 그냥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후회하지 않을 차량이니까 X7 M50i를 사서 후회한다 그러면 그게 희한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도 구독자 지원 차량 좀 구하기 힘든 차량이 몇 대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